이름은 박소령이라고 하고요. 지금 퍼블리라는 서비스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 서비스의 미션은 이런 거예요. 저희는 컨텐츠 비즈니스 스타트업이고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런 지적 컨텐츠의 유료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의 출발은 이번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교육만큼 중요한 게 저는 컨텐츠와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성인들이 끊임없이 학습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채널은 미디어 컨텐츠인데 그 시장이 어느 순간 기존 사업자들이 이런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질적인 정화가 발생했다는 게 저희 팀의 문제의식이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소비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유료 시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2, 3년 전부터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레진 코믹스나 웹툰이나 웹소설 만드는 사업자들이 B2C 유료화 시장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좀 더 똑똑한 인재가 시장에 들어오고 좋은 자본이 들어오면서 결국 시장이 더 성장한 것처럼 저희는 이런 인터랙추얼 컨텐츠 시장이야말로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컨텐츠인데 유료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전체적인 질적 수준의 저하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저희는 풀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뭐였냐면 저를 중심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살의 세대, 그러니까 예컨대 대학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본격적으로 90년대 학번부터 지금의 20대 후반 정도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계속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기획을 패스트 퍼블리싱으로 파는 겁니다. 기획을 가지고 저희는 컨텐츠를 유료화시킬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 끊임없이 기술과 데이터를 가지고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포착을 해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브랜드를 더 신뢰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브랜드에 대한 파워를 결합시키는 게 저희가 생각했던 모델이었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4주에서 8주 단위로 계속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패스트 퍼블리싱이라는 말씀을 붙인 것이고요. 소비자분들이 기획을 보시고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예약금에 선결제를 하시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저희는 마케팅을 하고 좀 더 알리고 여자분들은 콘텐츠를 쓰기 시작하고요. 목표한 시점에서 목표된 금액이 실제로 다 결제가 되면 그때 저희는 디지털 콘텐츠를 퍼블리싱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저자분들하고 독자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서 꼭 필요한 콘텐츠인데 기존의 어떤 광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서 생산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는 실제로 돈 내시는 분들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콘텐츠는 저희 사이트 통해서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 종류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4주에서 8주 사이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었을 때 실제로 1,000만 원 이상 모였던 콘텐츠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게 저희가 진행했던 콘텐츠인데 예컨대 여기서 좀 아시는 분들 알 수 있지만 퇴사준비생의 도쿄라는 콘텐츠는 도쿄에서 배울 수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 27개를 정리해온 그런 콘텐츠이기도 하고요. 예컨대 또 해외 취재형 콘텐츠, 한 광고제나 프랑스 국세를 취재해 온다든지 혹은 해외에 좋은 번역물을 빨리 소개한다든지 혹은 오프라인에 좋은 분들을 모셔서 그 모셔 있는 대화를 저희가 녹취해서 그걸 디지털 콘텐츠로 만든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저희 세대가 궁금해하는 지적 갈증의 포인트를 기획으로 포착해내서 유료화시키는 모델들을 저희는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거는 작년 2월부터 저희가 베타 사이트를 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저희의 성장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개수와 저의 성장 추이는 상당히 비례를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하는 일도 어떻게 하면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콘텐츠를 계속 끊임없이 기획을 해내고 그걸 좋아할 만한 분들을 발굴 해내서 그분들이 결제 받는 때 어려움이 없게끔 이 제품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40개 정도 콘텐츠를 생산해냈고 누적된 금액은 3.5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성장하고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텍스트 위주의 활자형 콘텐츠 플러스 오프라인 상품을 저희가 예약 구매식으로 팔고 있지만 저희는 이거를 여기서 중단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오디오나 비디오 그리고 이 디지털 콘텐츠에서 수요가 검증이 된 콘텐츠를 더 큰 시장인 이런 프린트 콘텐츠, 강연 시장 혹은 이런 일이나 직무 교육 시장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멘터 시장에서 IP 비즈니스가 확대되면서
통해서 더 부가가치를 생산한 것처럼 저희는 값어치 있는 저작물 그리고 그 저작물을 만드는 저자를 하나의 자산으로 삼아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이런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새로 만드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미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봐서는 잠재적인 수요는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나오는 매출과의 갭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재적인 수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비즈니스가 있고 뭐 있다면 얘기한 적이 상당수가 뭐 저를 포함해서 뭐 저런 거에 우리가 페이를 직업을 페이먼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움직이는 데는 상당히 장벽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뭘로 메꿀지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보셨는지. 네, 당연히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의 클루는 뭐냐면 가격 장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콘텐츠들이 사실상 무료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또 동시에 저희가 팔았던 디지털 콘텐츠가 올 4월까지만 해도 콘텐츠 하나의 가격이 3만원대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가격의 거의 2~3배 정도를 저희는 팔아봤었는데요. 그때 이유는 저희가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좀 없는 상품이라고 했던 부분이 컸었습니다. 시장이 없었던 콘텐츠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1년 사이에 상당수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노출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면 저희가 가격 탄력성이 예전보다 훨씬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책 가격하고 대등하게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전에는 가격 허들 때문에 좀 구매를 저하셨던 분들도 책 가격과 유사한 가격에서 형성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책과 대등하게 결제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들을 지금 저희는 가격 실험에서 지금 이번 여름까지 좀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네. 그 퀄리티 높은 컨텐츠를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어떤 식으로 선별한다든지 네. 우리가 모집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저자분들을 모시는 방식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먼저 어떤 이 기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콘텐츠를 가장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업계 분들과 직접 콜드콜로 컨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셔온 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1월부터는 저희 사이트 안에 저자 지원 페이지를 본격적으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인바운드로 본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런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 가지고 쓸 수 있겠다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요. 거기서 필터링 되는 분들 저희가 모시는 경우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런 경우 둘 다 충족되는 저자분들이 없을 때는 공모를 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저희가 칸 광고제 같은 프로젝트가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저희 입장에서 처음부터 1,000만 원 이상이 넘었던 본격적인 시작을 열던 콘텐츠였는데 그 콘텐츠는 저희가 저자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에서 50분이 지원을 주셔서 그 중에 저희가 2분을 모셔서 실제로 프로젝트까지 진행했던 경우였었는데요. 그 공모하는 과정에 저희가 또 동시에 바이럴을 타고 알려지는 마케팅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 3가지 채널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퍼블리는 혁신적인지 혹은 혁신적이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혁신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이라는 정의는 참 다들 다양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한국의 콘텐츠 생산자들의 가장 큰 고질적인 어려움은 독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콘텐츠를 이전까지 만들어 왔다는 건 굉장히 큰 장벽입니다. 그 독자에 대한 데이터를 유통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책 같은 경우는 출판사였을 거고 언론 같은 경우는 지금의 포털 같은 사업자들이겠죠. 혹은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지금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고요. 그러니까 독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는 생산자들이 생산을 해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깜깜이 생산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저희 플랫폼 내에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 일원화시키는 거를 지금 저희는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분들이 누구시고 들어와서 언제 결제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떤 콘텐츠에서 오래 체류하시면서 읽어보고 계시고 어떤 콘텐츠 빨리 이탈하시고 그런 행동 데이터를 저희는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나중에 말씀드렸던 더 큰 기존의 시장으로 진출할 때 중요한 기획이나 마케팅 차원에서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독자를 저희가 알고 소비자를 알고 B2C 커머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되게 잘 듣고 있었고요. 제가 궁금하면서도 사실 되게 기초적인 질문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웹툰 쪽으로 이런 컨텐츠 플랫폼 쪽이 굉장히 어떤 후발업체와 금방 카피해서 내놓기가 굉장히 쉬운 서비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진전력이 나오기만한 어떤 가치나 어떻게 이겨내가실 건지 그런 전략 등이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컨텐츠 비즈니스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다 지적 컨텐츠라는 게 다 그렇지만 복제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희 브랜드예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거는 카피할 수 없고 한 번 진입 장벽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해자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고객에 대한 대응이나 고객에 대한 관리나 저자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저희 브랜드의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들은 기본적으로 아무 컨텐츠나 다 어울리진 않습니다. 저희 생각하기에 독자분들한테 분명히 뭔가 남고 배움이 되고 어떤 학교 이후에 나의 계속 성장, 지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와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저자분들을 모시는 식으로 브랜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게 단순히 이제 컨텐츠 기획에서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자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오프라인 행사의 모든 디테일, 그다음에 저희 서비스에서 보이는 어떤 제품상의 디테일 그런 부분을 다 녹여들어서 이 브랜드라는 것이 다른 여타의 미디어 컨텐츠 브랜드가 갖지 못했던 어떤 중요성을 갖고자 하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점점 더 이제 라이트한 거에서부터 전문성을 더 띄어가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저희 서비스 통해서 제공하게 될 때 향후에는 이제 유료 산업 분석 보호사 같은 것들과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정확하게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컨텐츠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 딱 지적하신 특정 산업에 대해서 되게 엑스퍼타이즈가 될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사실 이제 국내 시장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영미권 시장에는 그런 게 수십만 원짜리 보고서로 팔리고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B2B 수요도 분명히 거기서 발생이 되고요. 저희는 지금은 일단은 가격이 아주 높진 않은 상황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B2B 수요가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문의 오시는 법인들도 있으시고 한 번에 크게 결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혹은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 중에서 팔는 컨텐츠 중에서 법인카드 결제 수요를 저희는 되게 트래킹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컨텐츠가 특정 컨텐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는 이게 법인 수요를 타겟팅한 B2B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로드맵 상황에서 분명히 고려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네, 질문 드리면 일단 퀄리티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보는 게 관건일 것 같긴 하고요. 또 아까 발표하실 때 그 리텐션율이 한 30% 이상, 2회 이상 구매자에 대한 비율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트래킹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퀄리티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사실 어떤 콘텐츠를 하나의 콘텐츠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 이게 너무 괜찮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별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두 가지 필터링을 걸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만드는 콘텐츠를 보시면 못 보실 게 저는 결제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독자분들이 직접 레이팅을 매기실 수 있습니다. 그 레이팅을 저희는 축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축적된 콘텐츠를 저희가 조금 더 쌓이게 되면 밖으로 노출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웹툰도 별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레이팅에 대한 평가 지표가 밖으로 노출이 되고 그거를 보고 독자분들은 이제 그 저자에 대한 평이나 혹은 그 콘텐츠에 대한 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초보자용 콘텐츠와 굉장히 전문가용 콘텐츠 사이에서 누구의 타겟팅을 맞춘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대놓고 막 그거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조금 더 쌓이게 되면 저희는 그걸 좀 명시를 할 생각이에요. 이게 뭐 정말 베이직한 콘텐츠인지 전문가용 콘텐츠인지 중간 단계 콘텐츠, 중간 단계 분을 보실 수 있는 콘텐츠인지 그런 식으로 좀 그런 부분의 퀄리티를 구매하시기 전에 좀 최대한 노출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매율 같은 경우는 저희 팀에서는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보는 분이 한 분이
그분이 계속 그냥 그 트래킹을 보고 계시고요. 그걸 저희한테 계속 변수가 생길 때마다 공유하는 식으로 재구매 데이터나 뭐 구매 전환 데이터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 멘토 진행대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쪽으로 이동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투표가 있는데요. 자신이 고객이라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까? 네, 74% 고객분들이 이용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투자자라면 이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은 1,000만 원 요즘 되겠는데 라고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앞에 이제 다음번에 이어지는 두 분의 대표님 시간에도 이렇게 저희가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청중 질의응답 올라온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가분들 중심으로 한 수익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네, 저희가 예컨대 기존의 언론 같은 경우는 글당 10만 원, 5만 원씩 받으시잖아요. 그걸 사치하고 일단 출판하고만 그냥 애플 투 애플 비교 잠깐 해보겠습니다. 출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키미 레비뉴 쉐어 모델이죠. 그래서 팔리는 그 책 단가에서 무조건 10%를 저자분들한테 드리고 그 저자에 대한 인쇄 정산은 잘하는 출판사는 제가 반기로 알고 있고 열악한 곳들은 1년 단위로 인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가 누구인지 당연히 모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가 다 프로핏 쉐어 기본입니다. 모인 금액에서 들어가는 공통비를 일부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자분들하고 저희가 5대5, 한 3대7 정도 비율로 맞추고 있어요. 이 비율은 사실 저자분이 갖고 있는 어떤 소셜미디어에서의 영향력이라든지 저희가 얼마나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선투입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조금씩 차등화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수익률 다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출판과 비교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차이는 저희는 저자분들하고 독자 데이터를 공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플로우를 통해서 독자분들이 유입이 되셨고 이분이 언제 결제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결제까지 하셨는지 그런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자 정산 단계에서 공유를 하고요. 그런 거를 저희는 계속 분기 단위로 꾸준하게 정산하면서 업데이트되는 게 기존의 그런 출판 시장에서의 저자 관리랑 되게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텍스트 콘텐츠와 동영상 콘텐츠가 함께 연결되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동영상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면 텍스트 콘텐츠의 보완제 역할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로 디스크립션이 좀 불충분한 부분들을 동영상 링크를 군데군데 삽입을 해서 이해도를 더 도와드릴 수 있게끔 쓰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하고 싶은 것들은 이게 텍스트 콘텐츠와 동영상 콘텐츠가 단순히 어떤 메인과 보완제 역할이 아니라 대등한 역할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디오 콘텐츠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진행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아바타로 만드는 짧은 스토리 동영상을 만들고 공유하는 플랫폼을 설치하는 웹툰들입니다. 저는 웹툰들의 최승화입니다. 저희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좀 이렇게 좀 재밌는 동영상을 좀 만들어보자. 좀 쉽게 핸드폰 하나로 재밌게 이게 저희 첫 번째 목표였고요. 여기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걸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1인 창작자들이 굉장히 좀 이제 활발하게 돼 있고 그다음 사진이 동영상이 굉장히 재빠르게 이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아바타 기반 콘텐츠들이 국내에는 많지가 않은데요. 외국에는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페이스북, 스페이스도 이제 물론 도메인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아바타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 옆에 있는 비트모치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비슷한 아바타를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하죠. 특히 이제 스냅챗을 통해서 이제 인수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전에 그 왓챠만큼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오토미디어를 제공하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재미있는 비디오를 만들어보세요. 어제 급히 만들었거든요.
자, 저희는 아바타 기반입니다. 아바타니까 아바타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아바타의 모든 그 눈코입 이런 것들을 좀 자기 수노에 맞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바디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름이 웹툰이라는 거는 저희가 좀 만화처럼 표현해서 좀 눈에 좀 편안하게 위해서 하는 측면이고요. 이렇게 배경을 자기함으로써 자기가 만들고 싶은 스토리를 만들고요. 또한 웹툰이니까 이펙트라든가 여러 이제 만화 프레임들을 쉽게 적용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바로 즉시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런 말씀들은 이제 그 스토리를 좀 더 도와주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고 저장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고 카카오톡에 친구한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많은 아바타들은 현재 캐릭터 스토어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캐릭터를 통해서 재밌게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사진도 음식 사진, 배경 사진 너무 좋죠. 좋지만 때로는 10번 중에 한 번은 이렇게 저희의 웹툰기들을 이용할 수 있다. 야, 친구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좀 믿냐? 응? 좀 제발 믿어줘봐. 이렇게 이제 그 순간적으로 만드는 재미있는 동영상을 이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내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이제 찍고 그리고 그 동영상들을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게 저희 모델이고요. 캐릭터를 선택하는 거는 현재 저기 있는 재미있는 아바타는 저희가 스토어를 통해서 현재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좀 유명한 캐릭터들을 따라다니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거는 현재 문콘진이라든가 현재 서울산업기념을 통해서 이제 거기 있는 IP 기반 캐릭터를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남의 캐릭터는 그렇게 재밌긴 하지만 효용성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거기를 보완제로서 저희가 이제 나를 닮을 수 있는 아바타를 거의 세부하게 선택을 하고 약간 나와 비슷하다면 좀 더 애정감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는 스토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반이라든가 배경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 얼굴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이렇게 많은 머리 아프다. 짬뽕 먹어야 되나?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많은 이제 콘텐츠를 올렸을 때 굳이 내가 만들지 않아도 남들이 만든 콘텐츠들을 내가 검색을 해서 내 필요한 콘텐츠를 다운을 받고 그걸 친구와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또 하나 광고가 될 수 있는데요. 많은 배경 속에 이렇게 상업 광고 배경들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그걸 녹아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갈게요. 저희는 현재까지 지금 서브스라는 좀 다운로드를 일으키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저희가 이제 어쨌든 7월 달부터는 좀 더 강화된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아직 제대로 못 해봤는데 마케팅을 좀 방향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한층 좀 더 발전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굉장히 못하는 질문을 안 하시던데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완성된 건가요? 우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가 지금 제품이 완성된 건가요? 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자랑할 만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발표하는 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프라인 모임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다운로드가 잘 나오고 있긴 한데, 홍보하는 비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못해서요. 그렇게 못하는 점 중에 하나가, 지금은 계속 저희가 서비스를 2월 달에 오픈을 하고, 이제 2, 3, 4, 5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조금은 좀 이렇게 이 서비스를 내보면서 약간 다른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기존에 있는 영상을 찍는 방식이랑 좀 다른 문화라고 생각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배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곧 좀 홍보를 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으세요? 현재까지 20대 남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막 여기 안에 있는 요소들 중에 좀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재밌는 캐릭터라는 걸 위주로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타겟 잡은 것도 20대 남성, 10대, 20대 남성 주로 타겟 잡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찍어서 그렇죠. 실제 유통되어 있는 굉장히 좀 이렇게 비속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는 콘텐츠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찍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좀 사진을 찍고 비디오 찍고 하는 거는 여성분들도 많이 찍긴 하는데 이 자체가 약간 좀 전체 사용상 분포가 현재까지는 남성 20대, 10대 남성이 거의 다 대다수입니다. 이거를 좀 넓혀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나를 닮은 아바타를 통해서 좀 연령층을 넓혀갈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죠. 쓰는 거 보니까 진짜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한국도 한국이지만 좀 글로벌에서 굉장히 잘 먹힐 수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인데 아직 그 글로벌 출시 계획이나 이런 계획 전략 같은 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저희가 처음 만들 때부터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모찌라는 걸 보고 저 이미지 이모티콘 우리가 비디오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 건 맞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이제 미국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들어있던 많은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국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도전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고 어쨌든 올해 후반까지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걸 좀 기반을 잡고 싶다는 게 있고요. 원래 기간을 하면 원래대로 저희가 미국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깔아서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타겟 남성이라고. 근데 경쟁력을 어디에다 두고 계신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게 뭐 얼굴 인식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벡터로 좀 각도나 이런 것도 맞춰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되게 다양하고 매력 있게 잘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 어느 쪽에 좀 경쟁력을 두고 계신지. 결국 경쟁력 자체는 콘텐츠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행인 거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카메라 기반의 동영상을 만들어 사진을 만드는 곳이 페이스북과 우리나라 지금 스마트폰에 많이 시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테크라스의 베이스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서비스는 전혀 다릅니다. 사용자도 전혀 달라요. 이용하는 형태도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베이스 테크놀로지 기술적으로도 그 상위 단에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면 굉장히 큰 기업들이 따라할 수도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그 사이 저희는 기술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콘텐츠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 기조차를 반드시 일단 이런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콘텐츠가 늘어난 후 저희가 올라가는 캐릭터, 사용자들이 만드는 비디오들이 모임 후에서 점점 어느 정도 저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콘텐츠가 좀 더 중요하다는 걸 되게 공감을 하고요. 근데 써보면서 소개된 것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약간 그렇다면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 쪽을 되게 담당해서 그러니까 타겟들이 되게 완전 미치게 쓰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금 팬덤이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팀에 계신가요? 지금도 뭔가 누군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PT를 제일 마지막 쪽으로 한번 뒤로 한번 떠주세요. 비처 발표 못하는 회사와 그 전인가?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더 많은 팀원들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그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이거는 좀 다른 방식의 사람들이 익숙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비디오를 해서 사실 이제 좋은 크리에이티브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발산해주고
그들끼리의 팬덤이 만들어지면서 더 확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아까 잠깐 저희 개발자 3명과 지금 마케터 1명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사실 접촉하고 있고 그분들과 그 팀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어서 조만간 아마 한 달 안에는 그 팀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를 이미 오픈을 하셔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류의 서비스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리텐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처음에 찍어보고 이거 되게 재밌어서 계속 꾸준히 이 앱으로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야 될 텐데 현재는 뭐 예를 들면 뭐 데이7 리텐션은 어느 정도 나오시고 계신지나 또는 이제 뭐 그게 어느 정도 수치인데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더 어떤 것들을 지금 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아까 전에 이쪽으로 잠깐만 들려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아바타를 사용하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처음엔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이제 내 얼굴이 아니다 보니 정체성이 약간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리텐션이 이제 저희가 원래 이 서비스를 내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팀장을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좀 하는 부분이 자기 얼굴, 자기와 닮은 얼굴 이렇게 해서 얼마큼 많이 닮을 수 있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아마 그걸 만나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닮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텐션을 더 강화하려는 거고요. 지금 텐션이 한 20, 3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치보다는 낮다고 할 수 없지만 사실 기대한 바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왜 이게 텐션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안 나오냐라고 했을 때는 영상을 찍는 법을 아직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영상을 찍을 때 사실 연기를 잘하면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 나오는데 아직은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많이 못 터뜨려서 이걸 가지고 연기를 한다는 게 약간 쑥스러울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를 좀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그 매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팬덤, 그다음 이 영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많이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서비스 중에서 기피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재미있는 아니면 지금 현재 바이럴로 뜨고 있는 그런 그 흔히 말하는 문장 같은 것들을 되게 편하게 본인이 원하는 곳에 맞춰가지고 쉽게 검색해서 그거를 주변 친구들이나 뭐 소셜 네트워크 같은 데 공유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되게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한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하나를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그 노력이나 그런 어떤 수고로움 같은 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정말 찍는 사람이 많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찍는 사람이 하나라면 보는 사람이 열이라고 이제 똑같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금 했던 이 찍는 수고로움에 대한 부분이 내가 안 찍더라도 이 컨텐츠들을 다 모아줌으로 인해서 사실 이 컨텐츠를 내가 검색하고 다운받아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사실 이렇게 만드는 컨텐츠는 약간 다른 방식의 우리가 쓰고 있는 이모티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이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이모티콘이라는 느낌을 아직은 안 가지고 있는데 이모티콘 하면 이제 카카오톡에 이제 있는 그런 방식의 이모티콘인데요. 사실은 나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 주는 것들이 이모티콘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것들이 공유만 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를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좀 받아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질의응답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자신이 고객이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한번 투표 띄워주겠어요? 네, 무려 28분이 투표해 주셨고 61%의 참여자분들께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투자자라면 이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은? 네, 약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61%의 참여자분들이 투표해 주셨지만 100만 원 부분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100만 원이 10분이시면 1000만 원이 되니까요. 힘을 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청주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디어, 사진, 비디오 제작 서비스는 여성들의 파워가 대단히 큰데 굳이 남성 사용자를 메인 타겟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라고 청주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은 이제 이런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만드는 주축이 남성이라고 봤고요. 또 이제 아직은 여자분들의 관심은 자기 얼굴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바타라는 걸 씌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얼굴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남성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약간 급하게 올리신 것 같은데 크리에이터들이 많은데 혹시 활동 중인 그 크리에이터와 협업할 계획은 이렇게 올려졌어요. 네, 되게 급하게 올리신 것 같은데 아마 요즘에 유튜브나 어떤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크리에이터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가장 원하는 거죠. 가장 원하는 거고요. 근데 뭐 아직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알릴 시간은 사실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제 이 제품을 어느 정도 교환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발표할 때 저희 고영환 회장님께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마음도 많이 급했어요. 마음도 급하고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그다음에 유저를 많이 받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서비스 자체를 좀 알아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비스가 왜 리텐션이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본인 생각보다 안 나오는지에 대한 걸 바라봤을 때 제가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내 아름다운 아바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있으면 더 강화가 되겠다라고 이제 유저 피드백을 받고 하는 거라서 좀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급하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일단 자체 서비스에 대한 좀 결정적으로 좀 강화하는 게 한두 달이라는 기간에 필요했던 시간이어서 차후에는 이 부분도 이제 충분히 저희가 너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들은 아까 멘토진 질의응답에서 질의됐었던 부분들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소비자 청중 질의응답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대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닝아이 대표 정우영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릴 솔루션은 모바일과 VR과 AR에서 활용이 가능한 비접촉 바이오 인증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발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핀이나 OTP나 보안카드를 이용을 해서 일상적으로 보안 인증, 본인 인증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생체 정보를 가지고선 생체 인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체 인증을 사용하시기 못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 손은 제 아내 손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는 주부습진이 걸려서 지문이 닳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를 위해서 저희는 손바닥으로 팜프린트라고 해서 손바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인증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이제 출시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비중을 보니까는 약 70% 정도가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통계가 잡혀 있고요. 이 중저가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바이오 인식 센서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체 인증을 하고 싶은 분들도 이 중저가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면 바이오 인식을 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비접촉 바이오 인식 기술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고해상도 후면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생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 인증과 전자 결제를 할 때
손으로 손도장을 가끔씩 찍는데 그 손도장을 전자생체 서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메라만 있으면 모든 디바이스나 OS에 제한 없이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태블릿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인식 성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키사로부터 인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타겟 마켓을 지금 금융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에는 기본적으로 보안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키사랑 금융보안원, 그 다음에 금융사 보안팀의 검증을 받은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두 번째 창업을 하고 있고, 이 두 친구들은 5년 전쯤에 제가 이제 그 경찰청에 범죄자들의 이제 지문과 장문을 수집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PM이었는데, 그때 이제 만나서 현재까지 인연을 맺고서 같이 코파운더가 됐습니다. 저희 개발팀은 세계 생체인식 기술 평가대회에서 1위를 한 경험도 갖고 있고요. 현재까지에 대한 성과는 지금 현재 시중은행과 같이 이제 핀테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그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도화를 하기 위한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창업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그거에 대한 성과랑 비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은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PCT가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건의 납품 계약을 맺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그 4개의 은행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과 MOU를 맺어서 사업 내재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2곳에 지금 납품 예정에 있고요. 특히 59개 이제 국내 금융사에 공급이 되는 그런 금융결제원의 공동 파이도 인증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동 파이도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호환 인증이라고 해서 국내 이제 금융사에 본인의 생체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되면 타 금융사에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모델이 되는데요. 그래서 게임 사례든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본인 인증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향후에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넥스트 미션으로 가지고선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VR, AR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체 인증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알리바바가 작년에 오픈한 VR 쇼핑몰인데요. 바이플러스 모델인데 두 여성이 이제 가상현실에서 옷을 고르고서 결제를 하는 그런 쇼핑몰인데, 여기에 이제 그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생체 인식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VR 인증 모듈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VR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핀을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패턴을 이용을 해갖고서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VR이랑 AR 헤드셋에 기본적으로 인터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손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고 동시에 손바닥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웹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문이나 손바닥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출력을 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률 같은 거의 이슈는 어떻게 저희가 해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많은 금융사 쪽에서 의문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 그 화이트 해커 팀들에 대한 모의 해킹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쇄물 사진으로 촬영한 인쇄물이랑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상에서 표현한 그런 사진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이라든지 가상의 페이크된 그런 지문들을 지금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내장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기술 가운데 이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후면 카메라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LED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을 키우면서 같이 촬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페이크된 지문들을나 손바닥을 보시면은 그 사람마다 그 물체마다 그 빛에 대한 반사율이 다 다릅니다. 그 반사율에 대한 히스토그램 분포도를 가지고선 확인을 할 수 있는, 실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그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출력되어 있는 출력물들을 보면 실제 그 고해상도 카메라로 출력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저희가 이제 한 1000픽셀 정도를 가지고서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 사진이라든지 페이크된 지문들을 보면 굉장히 그 블러링이 돼 있어 흐릿하게 보이는데 실제 지문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비교들을 실험적으로 저희가 웨이트를 조정을 해가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입니다. 기술적인 질문인데요. 예. 카메라가 한 종류의 카메라가 뭐 같은 종류의 광원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촬영을 하게 되면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되게 좀 어렵지 않게 더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예. 핸드폰의 종류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출시되는 카메라의 스펙도 다 다르고 뭐 화이트 밸런스나 그다음에 뭐 되게 다양한 환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실 이런 인증과 관련된 게 실패나 오류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좀 되게 크리티컬한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다양한 그 뭐 카메라에 대해서 뭐 어떤 뭔가 검증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을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선택하시는지.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그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직접 하고 있고요. 그 실험을 지금 특정 이동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테스트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S전자, L전자, 그다음에 중국 제품들, 일본 제품들을 다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테스트된 기종으로만 봤을 때는 한 140개 여종의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그런 140여 종의 그 스마트폰들을 다 검증을 해서 지금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검증이라는 거에 뭔가 기준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는 통과다 아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그 위조 지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인식이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카메라마다 좀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 저희가 이제 근접 촬영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배경을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니까 근접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배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폰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들이 좀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멘토진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표. 자신이 고객이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까? 결과 공개해주세요. 네, 20명이다.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많이 생체의 인식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금융사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인증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안 카드를 꺼낼 때마다 너무 결제하는 게 힘들어서 빨리 이런 생체 관련 이득 솔루션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저도 굉장히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자라면 이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은 네, 1000만 원 좀 되겠는 데가 11분으로 많으셨고 내부는 1억까지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투표 결과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청중 질의응답 이번 마지막으로 발표해주신 위닝아이 생체인식이 이제 좀 뭔가 전문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청중분께서 느끼셨나봐요.
짧아요. 그래서 한 분밖에 지링병을 해주지 않으셨는데 롯데카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정맥을 이용한 핸드페이 시스템과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정맥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이제 손바닥 여기는 정맥이죠. 이제 그 IR 광원을 쏴갖고서 그 손 표면에 있는 그런 정맥을 인식하는 기술인 거고, 저희는 이제 손바닥도 지문과 같이 윤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금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뭐 생명선이라든지 그런 뭐 운명선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도 이제 그 다양한 그런 선들이, 얇은 선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 손바닥에도 똑같이 있는데, 그게 지금 지문에 비해서는 지문이 한 80개 정도의 이제 특징점이라는 게 있고, 정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한 200개에서 한 300개 사이에 그런 특징점을 추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문도 면적이 이제 넓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특징점 개수가 한 1000개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식 성능의 특징점이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많다라는 것은 인식 성능이 높고 낮음의 차이인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점인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그 페이크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제 카메라만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외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비용적으로나 사용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니가이 정우영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